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욱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건법부자 촬영을 하게 된 게 네. 어제였죠. 네. 네. 그 2022년 12월 21일 네. 정부에서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네. 사실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뭐 올해 네. 5월부터 10월까지 몇 번에 걸쳐서 정책이 네.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조금씩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어제 발표된 정책은 네.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네. 클 것이다. 기존에 나오던 것과 달리 좀 이렇게 확 풀어주는 느낌이 있다. 네,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그래서 네. 건법부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다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돼서 네. 급하게 저희가 또 그렇죠. 회동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취득세 중과 완화예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겠다. 네. 자, 이 부분인데 이거 법무사님 전문 영역이잖아요. 기존에 일단 다주택자들을 네. 징벌적으로 네. 중과를 엄청 하던 이 내용을 완화해서 조정 대상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1주택이었을 때 1에서 3%, 네. 2주택이었을 때 벌써 8% 과거에 그랬죠. 중과가 되던 네. 걸 네. 지금 2주택자도 1에서 3% 이렇게 네. 완화해주고 있고요. 2주택자는 그러면 이제 그 징벌적 과세가 없어진 거네. 그렇죠. 네. 조정 지역이든 아니든. 네. 네. 그리고 3주택이 기존에 12%였던 네, 12%. 거, 네. 4주택도 12%, 네. 법인도 12%. 예. 이 부분을 전부 다 6%로. 6%로 50% 이나. 절반을. 네. 그러면 네네네.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해서 6%로 이제 완화를 해주고 네네. 법인 같은 경우에도 6%로. 네,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역시 영향이 크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부담이 말이 뭐 1% 2%지. 네. 뭐 10억 이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 1,000만 원, 엄청나죠. 2천만 원, 뭐 네.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네네네. 이런 것도 영향이 클 것 같고 네. 또 이슈가 굉장히 좀 될 만한 게 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의 네. 그 양도세 중과 배제가 원래 내년 네. 23년 5월까지로 네.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예 중인 거죠. 그렇죠. 현재 네. 유예 중인 거죠. 네. 근데 요거를 2024년 5월, 그러니까 네. 내후년 네. 5월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 있어요. 네. 네. 연장하고 그 연장 기간 중에 네. 결국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서 네.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네. 마련하겠다라는 네. 거는 그 네. 근본적이라는 의미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뭐 결국 없애겠다 이런 네.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런 취지로 보이죠. 이것도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은 네. 다주택자, 뭐 3주택자든 4주택자든 네. 중과세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네. 이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이는 네. 그런 조치네요. 네네. 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서울이라든지 네. 수도권은 거의 다 해당이 될 텐데 네. 이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 대출을 현재 안 되게 해놨죠. 아예 막아놨죠. 아예 막아놨었죠. 네네. 근데 이거를 해제하고 네. LTV 그 담보가치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네네. 30%로 적용하겠다. 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거든요. 뭐 저희 욕심 같아서는 좀 상한율을 높여줘도 좋은데 네,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그 다주택자한테 대출을 금지하던 걸 조금은 풀어준다. 숨통은 좀 트이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들죠. 이건 네. 아마 최근에 뭐 깡통 전세니 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네. 그 대출이 안 돼서 네네네.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조금이나마 정말 해소가 되고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건법부자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한번 했었죠.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네, 그래서 맞아요. 기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막혀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그렇죠. 없는 맞아요. 상황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게 숨통이 트이면 대출을 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참 이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완전히 숨을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숨통을 틔워서 네.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여지를 주는 것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규제 지역을 내년 초에 네. 23년 초에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 네. 네, 지금 뭐- 현재 규제 지역이 서울, 네, 그리고 뭐 과천, 성남, 네, 광명, 네, 네, 하남 네, 이 정도만 네. 딱 남아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그렇죠. 이렇게 돼 조정 있죠. 대상 지역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도 투기 가열 있고, 지구도 있죠. 청약 과열 지구도 네, 있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해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져. 맞아요. 그리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네. 이거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의지가 있다고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생활안정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아까 좀 네. 전에 얘기했던 네네네. 규제를 완화하겠다. 네. 그래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상세 내용을 보니까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에 네. 전입 의무 네. 현재는 3개월 있던 기존에는 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려면 네. 이제 거주 전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살던 집은 팔아야 되고 그 집에 대출받은 집에는 전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 이제 폐지를 해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생활 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네네. 현재 2억 원이었는데 그렇죠. 처음엔 1억이었죠. 맞아요. 저 이것 때문에 피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1억이었다가 네네. 2억으로 네. 늘렸다가 이제 앞으로는 폐지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음. 사실은 너무 큰 규제였죠. 그럼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LTV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LTV 기준으로 금액이 2억이 아닌 LTV를 그렇죠.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한도 잡아놨던 걸 풀어버린다면 원래 음. LTV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LTV 상환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LTV 상환이 30%라고 이제 완화가 되면 네. 이번 정책대로 네. 내 집이 10억이다. 네. 그러면 3억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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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20억이다. 네. 그러면 6억까지는 네. 되겠다. 계산 그 정도- 빠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숨통은 네. 근데 좀 튀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네, 그래야 이 네. 원활한 이 거래 네네. 또는 뭐 보증금 저는 반환 아마 이런 이게 것들. 지금 그 거의 난리 났다고 표현하는 네. 그 전세 시장, 네네.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네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보여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좀 전에 방금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네.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때에도 주담대 한도 2억 원을 없애겠다. 네네. 그래서 LTV를 적용하겠다. 네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건 실리적으로 좀 많이 좀 네.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네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요소로 밑에 보이네요. 보면 이제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 LTV도 네. 앞으로 상황을 봐서 계속 상향을 좀 하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를 취지. 얘기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니까 그 공시 가격에 관한 그 국민 부담 완화. 이거는 네. 이제 보유세겠죠. 그 공시 가격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높음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죠, 세금이. 종부세라든지 그렇죠. 재산세라든지 보유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또 주택을 매입 안 하고 음. 이런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네. 조치로 보이죠.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안심 전환 대출 네. 보금자리론. 네. 네, 이거 있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무주택자, 다주택자의 규제가 있었는데 네네. 이걸 이제 한 번에 풀어버리니까 음. 그러면 무주택자는 또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분명히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무주택자들한테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마련을 해서 네.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적용- 더 완화해 주겠다. 그렇죠. 네. 더 그래서 너희한테는 더 기회를 줄게. 그렇죠. 이런 요 느낌으로. 기회에 집값 싸졌으니까 생각해 보시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건 또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건설 회사가 네. 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미분양도 네. 많고 이 경색으로 인해서 음. 자금 상황 흐름도 네.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하니까 네. 이 PF 시장 연착륙, PF가 이제 사업 자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업 자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해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PF 보증을 해서 네. 건설회사가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연착륙 시키겠다 그런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사실 이 내용은 대규모 아파트 현장 위주에 하고 저는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네. 이 정책을 소규모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PF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고 공급이 위축되지 않겠다. 그렇죠.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계속 공급해라. 음. 근데 사실 금리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금리도 그렇죠.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물가 안정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금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기조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네,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 저는 너무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 그렇죠. 그 민간 등록 임대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어떤 혜택을 복원하겠다. 과거에 해주다가 네, 안 해주다가 네네네. 다시 해준다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근데 아무튼 이 내용은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건축을 저희가 많이 일을 하면 그 주택을
분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오피스텔 분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건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했을 때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임대 사업을 그렇죠. 과거에 지금 현행도 건설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땅을 사서 네. 건물을 직접 지어서 건설 임대 사업을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거 네. 하나에서 현재도 혜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돼요. 네. 근데 이번 정책에 의하면 네. 그 건물을 사는 사람도 네. 사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네.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 보면 일단 10년 네. 기준이고요. 장기 10년 기준으로만 네. 매입 임대사업 같은 경우 이제 사는 거죠. 네. 예, 짓는 임대사업뿐만 아니고 그걸 사는 사람 분양받거나 사거나. 그렇죠. 네. 분양받거나 사거나 네. 그런 사람이 매입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네. 이제 폐지됐던 아파트 네. 85제곱미터 이하도 네. 그 범위에 해당을 해주고 네. 비주택 그러니까 비아파트 네. 비주택이 아니고 비아파트 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네. 예, 이런 경우에도 포함을 해서 네. 세제 인센티브 네. 아까 말씀드린 국민형 양도세 중과 아파트, 배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형 아파트를 포함시킨 게 지금 가장 큰 그렇죠. 네. 예, 그 차이죠. 변하고 네. 네. 그다음에 혜택은 어떤 걸 주냐? 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러니까 주택수에 합산해서 빼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그렇죠. 종부세 과세할 때 네. 주택수 산출하는 그 기준에 네.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그렇죠. 이건 너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매입 민간 사업자. 임대 등록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주택수를 다 세버리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중과 부담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그걸 폐지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매입 임대주택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네.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에는 네. 법인세를 현재는 추가로 과세했는데 네. 요것도- 양도 차액의 네. 20%. 네, 맞아요. 원래 내야 되는 법인 세율에다가 음. 양도 차액이 있으면 그 양도 차액의 20%를 추가해서 그렇죠. 같이 부과시키던 걸 이제 배제하겠다. 그렇죠. 네. 예, 그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 아무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매입 임대 사업자에게도 열어주겠다는 것은 네, 네. 굉장히 좀 큰 혜택이 아닐까. 네. 예, 실제로 종부세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되지 네.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조 대표님은 네. 분양을 하실 때 네네. 그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에게 네. 좋은 방향이 되겠죠. 매력을 예, 그렇죠. 저희 네. 수분양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정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별표. 네. 예, 등록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매입 임대 사업자 네. 포함이죠. 네. 규제 지역 내에서 LTV 상한을 네.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네. 돼 있어요. 네. 요게 지금 현재 30%잖아요, 그죠? 네. LTV 30%보다 더 많이 해주겠다. 거의 무주택자처럼 많이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큼 확대해주겠다는 아직 수치는 안 나왔죠. 네, 발표를 지금 안 했죠. 현재 무주택자 기준이 50%. 네. 그럼 그거 이하가 될지 네. 또는 뭐 무주택자의 기준을 더 완화해서 그 사이가 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 무주택자 기준도 이제 상향을 시키겠다는 게 아까도 내용이 있었으니까 상향된다 그러면 뭐 그 사이에 어느 이것도 아까 그 깡통 전세라든지 최근에 네. 이슈가 됐던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네. 임대 사업 등록을 한 사람은 네.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서 더 보증금 뭐, 반환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해석이 충분히 네.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되니까 네네. 그 민간 임대 그러니까 주택을 더 매입해서 네. 더 임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런 조치가 이 임대사업자 관련 네. 조치가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네. 2개 이상, 네. 2호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만 네, 적용된다는 거. 아무래도 그것도 한 아셔야 개 호수만 가지고 절세 효과만 노리는 분들 네, 계실 네. 테니까 음. 그거 없이 2개 이상은 해라.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사적 임대, 그러니까 네. 임대차 시장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전세 사고 방지라든지 보증금 사고 방지를 위해서 뭐 임차인의 알 권리 등 강화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그 건법부자에서 다뤘죠. 한번 제대로 네,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죠. 드렸죠. 지난 건법부자 내용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그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네. 이렇게 좀 정책을 부동산 관련된 것만 저희가 네. 추려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네. 다소 투자자나 이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압박을 네. 심리적 압박을 가했던 네. 정책들이 네.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적용되는 건 네, 내년 2월 달에 네, 이러한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규정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정안으로 입법이 돼서 통과가 돼야 그렇죠. 실행이 된다. 그렇죠. 다만 이 거래 관계 지금 현재 시장에다가 어떤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적용 시기, 네. 이 적용 시기는 지금 시행령만 바꿔도 적용 시기가 변경되거든요. 네, 그 그렇죠. 적용 시기는 이 정책을 발표했던 어제 일자로 네. 소급해서 적용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역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시행령은 이제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정부 의지가 그렇게 잘 정부 통과가 의지는 될까요? 확실하잖아요. 정부 의지는 지금 이 정책 발표로 확실한 거고. 야당에서 다만 아니 그 이제 법을 개정할 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대 야당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그게 통과가 걱정되는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그렇죠. 거죠. 부디 네네. 좋은 정책을 네. 잘 만들어 주시기를. 네네네. 네,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 네. 네, 법 다주택자가 개정도. 조금 더 대우받는 네. 이런 대우라기보단 네. 그 다주택자의 네. 임차인도 보호해야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의 네. 활성화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맞아요. 다주택자를 보호한다기보단 그래서 거래 활성화와 임차인의 보호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완급 조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너무 거래 하락이 너무 빨라요. 맞아요. 빠르고 네, 가파르니까 맞아요. 지금 네, 시장이 이러한 안정화가 안 되는 정책을 거지. 미리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정책인데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한번 보죠. 네,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법 부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